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 무리들. 이번 총선에 완패하고도 아직 상황 판단을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심을 모르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걸까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계속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도 다룰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몰아붙였고, 여당인 국힘당은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강경한 요구는 도움이 안 된다는 황당한 헛소리만 늘어놓았는데요. 민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게 오로지 김건희 방탄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탓이 아닌가요? 어떻게 민생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모든 게 다 민생 문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의혹과 사건들이 민생과 경제를 좀먹고 있는데요. 이게 왜 민생 문제가 아니라는 걸까요? 아마도 그래서였을 겁니다. 이번 영수회담 결과가 향후 전국 방향을 보여줄 대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말이죠. 이번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다면 이제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탄핵이 될 것입니다. 영수회담을 들고 꽃놀이패 놀이를 하던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영수회담 제안으로 모든 현안들이 묻히고 말았는데요. 아마도 이걸 노린 거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회담 의제 조율 없이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을 수용했는데요.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자는 의도인 겁니다. 민생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모든 국민이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더 재고 볼 것도 없다는 상황인식인 거죠.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기회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을 보여줘야 한다고 계속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실무회동에서 논의됐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은 물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다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의정 갈등이 의제에 오를 거라 전망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은 민생 이슈가 아니라고 미리 선을 긋고 있는데요. 27일 김민수 국힘당 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태원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생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압박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같은 날 정의용 국힘당 수석대변인도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는 개 어이없는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하지만 모든 지표가 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라 말해주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주 연속 20% 초반대에 머물며 취임 후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모멘텀을 찾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에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또 윤 대통령은 마지막 남은 기회마저 걷어차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적을지 않았습니다. 꼭 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저는 그런 단어 흘리는 청와대 사람들이, 용산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이제 영남 보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사포당이에요, 사포당. 40대도 포기해요.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득세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가면 이 당은 정말 막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러고 있는 거죠. 한국갤럽이 지난 23일에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6일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4%, 부정평가는 65%를 기록했는데요.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1%포인트 올랐지만 한국갤럽은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직무평가 수치 변화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오차 범인의 움직임이라며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1%포인트 바뀐 것은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1%포인트 올랐지만 실제는 그대로라는 이야기인데요. 23%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 외교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 소신 5%, 결단력, 추진력, 뚝심, 공정정의 원칙 4% 등이 꼽혔는데요. 아직도 이런 긍정평가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 불가입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물가 21%, 소통미흡 15%, 독단적 일방적 9%, 의대 정원 확대 통합협치 부족 5%,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 외교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3%로 꼽혔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대전, 세종, 충청 긍정 33%대 부정 63%, 부산, 울산, 경남 긍정 31%대 부정 59%에서만 30%대로 나타났고 광주, 전라 긍정 9%대 부정 80%, 서울 긍정 19%대 부정 68%에서 10%대를 보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보수 핵심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해 긍정평가가 25%에 그쳤다는 건데 부정평가도 무려 58%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힘당은 33%, 더불어민주당은 29%, 조국혁신당은 13%를 기록했는데요. 개혁신당은 3%,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8%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힘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상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수층 과표집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수층이 윤석열 지지율 조사에서는 23%만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론인 거죠.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진짜 끝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도 윤석열과 집권여당은 아무것도 변화하려 하지 않고 있는데요.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답이 없는 거죠. 막장을 향해 내달리는 이 무도한 정권과 집권당 무리들의 최후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고 변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다짐은 역시나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 중에서도 찐윤인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국민께서 총선으로 명령하신 것은 여당이 용산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품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라며 감싸고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에 친윤 인사가 없다며 반기를 들었던 이철규 의원이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국민께서 여야 없이 처리하라고 명령하신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용산 바라기의 등판이라니 참담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책임 여당으로서 민의에 응답하고 야당과 협치할 사령탑입니다. 국민께서는 여당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섬길지 도로 친윤당이 될지 선택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끝내 친윤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국민께서는 이를 총선 민의에 불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실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